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여러분들 내가 학벌이 조금 부족하다고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본인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취업 크리에이터죠. 우리 비빌 언덕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에게나 하나쯤 비빌 언덕은 필요합니다. 변두리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콘텐츠 만들고 있는 유튜버 비빌 언덕입니다.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군 장교로 한 6년 정도 복무를 했습니다. 30살에 제대를 하게 됐고 곧바로 이제 S그룹에 입사를 아주 하게 좋은 됐습니다. S그룹이죠. 예. 입사해서 지금 쭉 다니시고 계시고 네. 네, 제가 처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스펙이 좀 없더라도 자신감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스펙을 좀 학교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맞습니다. 다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레이드인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입사를 할 당시에 저희 과가 이제 창립 20주년? 그때까지 대기업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니까 보통 한 30대 그룹 내에 S그룹 자체가 아니고 네. 30대 그룹 내에 입사를 했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딱 3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시간이 조사하셨나요? 예, 나름대로는 이제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원인을 좀 파악해 보면 네. 이 친구들이 썼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네. 아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은 케이스가 정말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눌 건데요. 지금 장교 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위까지 하셨어요. 네. 대위까지 근데 더 이후로 장기로 군 복무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때 이제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해군 장교로 이제 정보 장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당했던 업무가 해군 정보 장교 중에서도 좀 소수가 할 수 있었던 탈북자 신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나 다른 이제 경찰분들과 어떤 초동 신문조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이제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이분들이 간첩인지 아니면 실제 순수하게 이제 귀순을 하려는 분들인지 그걸 이렇게 초동 조사를 하는 그런 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이 길을 밟아 나가면 전역 후에 국정원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제주도에 가장 많은 탈북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국정원장 표창을 받기로 이제 약속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어떤 의미였냐면 이거는 국정원 특채는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남은 인생은 이제 국정원에서 대공 업무하면서 이제 보낼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죠. 근데 정말 이게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게 상을 받기로 하기 한 2주 전 제가 모시던 상관이 저희가 매달 이제 정보장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활동 자금이라는 것들을 지원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이제 횡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러 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던 중에 좀 결정적이었던 것이 옷을 벗은 참모의 동기급들, 참모진들이죠.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뒷담화냐면 정보과장이 정보참모를 찔렀다.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루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국정원 이제 표창은 물 건너갔죠. 하필이면 그때 또 어머니가 가남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입원해 있는데 저는 이제 갈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엄청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8 중반, 그러니까 전역을 한 1년 반 남겨두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결심. 네, 맞습니다. 그거 진짜 힘드셨겠어요. 사실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면접 되게 많이 봤거든요, 면접관으로서. 근데 더 잘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면접도 보시긴 하지만. 왜냐면 혹시 간첩이 있긴 있었습니까? 있었죠. 심리를 간파한 그런 질문들 좀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면접에서 적용될 거거든요, 분명히. 일단 제가 그 취업준비생분들이 면접을 볼 때 하나 좀 포인트가 생각나는 건 요거 잘 들어요. 이거는 진짜 뭐 취준생 고르는 정도는 간첩장.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도 나의 좀 어떤 걸 부풀려서 이야기를 할 때
보는 사람이 요거 좀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을까? 네. 약간 싶으실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세를 잡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보통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내가 좀 자신감이 없거나 뭔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뺍니다. 진짜요? 네, 몸을 뒤로 이렇게? 빼고 눈을 이렇게 올리죠. 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신뢰감을 주고 싶을 땐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게 좋습니다. 나 지금 앞으로 살짝 몸을 앞으로.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에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을 때는 몸을 좀 앞으로 숙인. 예. 이거는 그냥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살짝 앞으로 이렇게. 네, 좋은 포인트네요. 이제 저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이 캄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좋은 그 S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으면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장교 출신이니까 취업이 잘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6년 그 군장학생이라는 제도 6년을 전역을 해가지고 30살에 제대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잉여인간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도 인사 업무를 오래 하시던 이제 모 부서장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인사 담당자를 하고 있었으면 너는 뽑지 않았을 거다. 너무했다. 네. 그분. 이유가 뭡니까? 네. 나이가 많잖아. 어디서 늑다리가 왔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진짜 기적처럼 입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30살에 제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최소한 지금 이제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펙은 맞춰놔야 내가 이제 경쟁력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익 공부를 이제 하게 됐죠. 이제 900을 목표로 하고 네. 했는데 공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정말 토익 900을 만드는데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그 1년 3개월 동안 매달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영단어를 외울 때 뭔가 5분 지나면 까먹고 5분 지나면 까먹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자취하던 방에 포스트잇에 정말 미친 듯이 영단어를 쓰고 정말 방 전체에다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영단어 있잖아요. 그 영단어를 딱 보고 저 뜻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 다시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다시 일어나서 밤새도록 다시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많이 줄이고 남들보다 정말 더 나는 몇 배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힘들게 이제 영어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군복 입고 실제 현직자분들을 매주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느 지점이든 찾아가서 제가 지금 늦은 나이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당신들의 하루 루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이제 물으러 다녔던 게 저한테는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큰 메리트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면접 볼 때 굉장히 유효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노력까지 했었냐면 좀 보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피부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화성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퇴근하고 강남의 피부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장교는 왠지 날렵할 거라는 인상을 가질 것 같아서 네. 살을 2주 동안 8kg를 뺐어요. 그리고 눈썹 문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짓들은 내가 뭔가 다 해봐야겠다. 뭐든지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남들과 좀 그래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이게 사실 눈썹 문신한다고 합격률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면접은 진짜 원샷으로 딱 통과하신 거예요? 면접은 그래도 참 좋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사실 뭐 구독자분들께서 나이가 많아서 고민이시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험이 많다는 뜻이고요. 준비했던 노력 과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께서 취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부터 여러분들은 아무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들을 쌓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의 고민이 축적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을 잘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궁금한 건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친구들이 아예 대기업을 안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비비런더님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네. 마음가짐이 좀 있었을까요? 장교로 지원을 했을 때에도 저희 학과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장교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국정원에 가고 싶은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저희 선배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전역하고 국정원 갈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국정원을 가?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이 무산됐죠. 네. 무산되고 나서 대위 전역할 때 저 그러면 S 갈 거예요. 네네. 나 대기업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러고선 사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중소기업은 아예 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에만 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선배들이 다 비웃었어요. 너가 어떻게 거길 가? 눈을 낮춰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반감이 들더라고요. 왜 당신들이 나의 한계를 정해놓지? 왜 당신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지금 선배들이 눈을 낮추고 한계를 정하고 거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게 되면 난 정말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을 전반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한 네, 결과 네. 결국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서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또 재밌는 삶을 좀 사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영업 관리를 네. 이제 S 그룹에서 영업 관리를 맞습니다. 하시다가 홍보실로 가게 돼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 감독 아니면 아나운서. 네. 뭐 이런 방송계 쪽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미 대학교부터 이제 글렀죠. 전혀 전공 상관없는 곳에 동아시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생활 6년. 그러니까 30살에 뭔가 나의 적성을 찾아서 한다는 게 사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 일이. 그래서 영상 편집도 하고 나름대로 촬영도 하고 방송을 볼 때마다 저 효과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생각으로 계속 보고 그래서 방송 쪽에 관심을 계속 놓지 않았다가 영업관리로 또 상관없는 직무를 들어왔는데 영업관리에서 또 영상 편집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행사 준비 영상을 만들고 S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이제 신입사원들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노출이 좀 많아졌어요. 영상도 만들 줄 알고 뭔가 말재주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홍보팀 조직도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 날 거기 있는 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거 진짜 네. 자세가. 그래서 관심을 계속 흘렸던 거죠.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팀에 들어가서는 주로 이제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내 임직원 뉴스, 영업관리 직무를 위한 교육방송 이런 것들을 2년 동안 만들었었죠. 비비런더님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다른 능력도 다 중요한데 일단은 무언가를 본인의 삶에서 본인 스스로 약간 네. 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주도성이나 능동성 네.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수동적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다른 주변의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네. 어디 꾸준히 정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저는 평판이라고 생각해요. 평판이 받쳐줘야 기회도 따라온다. 네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직무에 정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홍보팀 일할 때도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주 5일째지만 3일 동안 집에 안 갔습니다. 계속 이제 편집하고 왜냐하면 다른 홍보팀 선배들은 다 경력직 전문적으로 어떤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수준에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배들이 와서 막 깨우기도 했어요. 편집실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4시에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마우스를 쥐고 편집기를 켜놓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평판이 돼서 윗분들이 저 친구는 일을 맡겨도 뭐든 잘할 거야 라는 한마디가 사실 저한테는 기회로 주어졌던 것이죠. 근데 더 홍보실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획실로 또 이동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획실에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마음을 뚜렷하게 먹은 것보다는
좀 더 또 다른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업 관리에 있기보다는 네.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이제 영업 관리에서 전혀 상관없는 홍보팀에 가보다 보니까 네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뭐든 할 수 있겠다. 네네. 해가지고 따로 또 그 시기 동안은 마케팅 공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 아, 저는 마케팅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원래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일로서 덤비는 것들, 네네. 특히나 이제 뭐 이제 마케팅이나 뭔가 영상을 만들고 네.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거에는 제가 굉장히 적성이 좀 맞아서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고 팠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요즘에 대기업들 보면 그 사내 스타트업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에 제가 이제 그동안 직무에서 쌓았던 뭐 영업 관리나 이런 걸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에 갈 때는 마케팅 담당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직무로만 놓고 보면 4가지를 이제 수행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도 역시나 계속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비런드님이 생각할 때 취준생들이 취업을 어떻게 준비 관점에서 네. 무엇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비런덕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입사 2년 차에 이제 대학교 리크루터로 나가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채용 설명회 하고 뭐 부스에서 1대1로 이제 상담해주고, 그때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가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 학교 학생들은 다들 잘났거든요. 엄청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엄청 남들보다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제가 한 2박 3일 동안 60명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똑같은 공통점이 전 힘들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를 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60명한테 똑같이 아니야, 너무 대단한데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게, 와, 어떻게 시간이 8년이 지나도 내가 8년 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스스로를 너무 걱정하는 환경 속에 몰아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고 스스로를 좀 독려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이콥님이 쓰신 그 자소서 책을 저도 샀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잘 쓰셨어. 제목 참 기가 막혀요. 알고 보면 너도 자소서를 생각보다 잘 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게 결코 틀린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한 최대한의 귀를 열어놓고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을 뽑아내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할 뿐이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굉장히 뭐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처음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렇게 그 비비런더님 너무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우리 후배들에게 취업 이야기 말고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이제 계속 만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다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입사해도 어두운 시기는 오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애도 봐야 되지, 뭐 돈도 벌어야 되지, 뭐 대출은 어떻게 갚나, 이 생각에 고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외로운 건 아마도 그냥 어둡고 좁은 긴 터널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기 전에도 그런 일은 있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입사해도 또 터널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돌이켜보면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넣을 수 있는 기업 다 넣어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 다 해봤고 정말 잠 줄여가면서까지 열심히 해봤다 라고 한다면 그 끝의 결론이 사실 어떤 식으로 나든지 최소한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평상시 때 비비런더님 채널 들어가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힘이 되는 메시지, 그 다음 좋아요, 따봉,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